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사과 먹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갈수록 따뜻해지는 한반도 기온에 사과 재배 면적이 계속 감소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600m 산자락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2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갈수록 따뜻해지는 날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년 전에는 사과 꽃 피는 시기가 5월 초 정도 됐거든요. 4월 말에서. 근데 지금은 현재는 꽃 피는 시기가 4월 10일에서 4월 15일 사이로 많이 당겨져 가지고 장수 지역 연간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 3월 평균 기온은 20년 전에 비해 3.3도나 높았습니다. 꽃이 일찍 피면 냉해 피해가 커집니다. 따뜻한 겨울과 여름철 잦은 비도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입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주 원인도 냉해와 탄저병입니다. 이런 이상기후 탓에 사과 재배 적지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과는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북쪽에서 더 높은 곳에서 재배해야 합니다. 장수같이 해발이 어느 정도 높은 데에서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커요. 옛날에 이제 대구나 이런 데처럼 평야지에서 주로 이제 재배를 했던 것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제 품질이 안 나오는 거죠. 20년 전보다 강원도 사과 재배 면적은 10배, 전북은 1.3배 늘었습니다. 경북, 경남, 충남 등은 증가폭이 미미하고 전북도 2019년에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이 연평균 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사과 파동은 더 자주, 더 심하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치솟은 이유 중 하나가 작황 부진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입니다. 따뜻한 겨울에 기습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봄, 극단적인 여름 폭염과 가을까지 이어지는 긴 장마까지 극단적인 이상 기후가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가을에 심어 겨우내 키운 양파들이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낮 20도를 넘는 날씨가 이어지다 영하 10도 아래의 기습 한파가 찾아온 탓입니다. 온화했다가 갑자기 영하 한 10도, 15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 얼어 죽었어요. 여름 작물인 대추도 지난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염으로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한 20kg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진짜 한 2kg 정도밖에. 기습 한파와 기록적인 폭염, 잦은 태풍과 때 아닌 장마 등 사계절 내내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려 농작물 작황이 해가 갈수록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에 대비해 맞춤형 품종 개발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극권과 저온, 일조량 부족, 강우일수 증가 등 급격한 이상 기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재해에 잘 견디고 병에 저항성 있는 품종 개발 필요성이 전반적인 기온 상승, 온난화 대비도 시급합니다.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는 우리 국토의 11% 정도가 이미 아열대 기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9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면적의 한 90% 이상이 지금 아열대 기후권으로 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무실해진 주산지에 집착하기보다 기후변화에 맞춰 주력 농산물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온난화 영향이 큰 지역은 바나나와 망고 같은 아열대 작목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데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변화무쌍한 우리 풍토와 여건에 맞는 새 품종도 개발해야 합니다. 또 급격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형 농장과 스마트 농업의 연구와 보급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최근 딸기 등 시설 재배 농작물 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농민뿐 아니라 농협까지 울상입니다.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의 한 딸기밭. 해마다 이맘때면 딸기 꽃대 하나당 열매가 13개 정도 열렸지만 올해는 67개에 불과합니다. 모종을 옮겨 심는 지난 가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많았던 탓에 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들이 병에 걸리거나 제대로 활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딸기값이 좋아 수익을 올릴 거라 얘기들 하지만 정작 낼 물건이 없다 보니 소득이 평년보다 줄었습니다. 다른 사람 농가 포장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게. 그런데 딸기 자체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 소득이 거기에 그 비례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바로 옆 시설 감자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지난 가을 이상고온에 뿌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수확량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상품성 있는 알이 굵은 감자들도 과육이 갈라지는 열상투성이어서 제값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자는 저온성 재배 작물인데 9월, 10월 달에 감자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자가 비대하는 과정에서 열고가 발생해가지고 시설작물 작황부지는 출하를 막고 있는 농협에도 큰 타격입니다. 거래처들과의 신뢰 때문입니다. 농산물도 일단 일종의 그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물량을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꾸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농업계의 걱정과 고민이 큽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히트플레이션을 들어보셨습니까? 열을 의미하는 히트와 인플레이션이 결합해서 폭염으로 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이 히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식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농산물 산지에서 폭우와 가뭄 등으로 흉작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가뭄으로 목초지가 황폐해져서 지난 6월 쇠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72% 올랐고 오는 10월까지 40%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등 사탕수수 생산국들도 이상기후로 수확량에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히트플레이션이 하반기 이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젠 기후변화가 우리 밥상 모습까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식량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교수님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금년에 우리가 이 개축 이래 제일 더운 여름을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대구의 사과 주산지가 이미 강원도로 올라갔고 남해안에는 키위라든가 무화과 이런 아열대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죠.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포도 재배 적지가 이제 벗어나게 돼가지고 앞으로 포도주 명산지라는 그런 명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그 강우량이 감소하고 중동, 아프리카, 중국 등지에 사막화가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엘니뇨 현상으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한 기상이변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농산물의 수송과 가공 유통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영양 실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포함해서 식량 안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안보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곡물 자급률이 20%밖에 안 돼서 대부분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국관리법에 의하면 그 쌀 비축량이 8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이 80만 톤 정도는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2개월 만에 국민이 먹을 식량이 동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면은
세계 식량 사정이 대단히 위험해지고 주요 생산국들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지금 갈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이 대만 해협은 우리나라로 오는 식량 수송선의 주요 항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게 되죠. 이런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충분한 식량을 비축을 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식량 비축이 필요하고 또 식량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 영세민에게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급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고 통일이 되면 150만 톤 내의 양곡이 부족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120만 톤의 쌀을 항시 비축할 것을 제안을 하고 매년 60만 톤의 쌀을 2년 동안 비축했다가 쌀 가공식품 산업에 방출하는 그런 제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통일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려면 남한에서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쌀 무상 지원 제도를 시행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대한민국 식량안보 특별법 초안을 지난 10월에 작성해서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 초안에 기초해서 지난 6월 말 국회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죠. 이 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 상정돼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방 못지않게 식량 안보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식량 안보가 탄탄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